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마라나타 이성진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작품전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진 화백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을 그리시게 되었습니까? 어린 날에 완산 칠공이라는 정원이 어린 날에 그 꿈의 정원이었어요. 그곳에서부터 자연과 꽃과 수많은 어린 날의 친구들과 뛰놀던 정원 속에서 꿈꾸던 것들이 이제 한번 그것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는데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초등학교 시절 전주 시내 사생대회를 하면서 동상을 받은 것이 그것이 큰 감동으로 오면서 그 후에는 늘 그림을 그리는 거에 아주 취미생활을 갖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살아온 66년 동안 그림을 그려온 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삶 가운데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늘 그림 그리는 꿈을 꾸고 학교 시절에도 대생을 하고 또 어떤 유문 편지라든가 쓸 때에도 늘 펜 그림을 그려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할 때도 작은 메모 스케치와 또 창가에 어리는 그런 것들을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살면서 또 제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도 그림으로 이렇게 대생을 해 놓고요. 결혼을 한 딸과 제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증까지 올 정도가 됐는데 그때 제가 그 시간 속에서 그림을 집에서 그리게 됐어요. 그리면서 이제 그 후에는 제가 플라워를 젊은 시절에 화원을 작게 엔젤 플라워라는 꽃집을 했었는데 한 4년 정도를 했어요. 그 후 이제 꽃은 항상 만지고 항상 사람들에게 저는 꽃을 선물하는 게 즐거웠어요. 저도 좋지만 이웃에게 늘 그 아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외로운 분들에게 꽃을 전하는 것을 제 기쁨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에 전념을 하게 된 거는 여러 번 과로로 쓰러지면서 사선을 넘나들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제가 좋아하던 걸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어린 날에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오빠가 스케치북을 찢어버렸어요. 굶어 죽는다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삶의 여유도 생겼고 그러나 이제 그거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스케치를 했고 이제 물감을 사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라나타 플라워라는 꽃가게를 딸과 함께 오픈하면서 수많은 꽃을 이제 또 보면서 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림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영광이고요. 고맙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장에서부터 어백님 이 그림은 순천만 희망의 봄인데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순천만 희망의 봄은 순천만 희망의 봄은 제가 마라나타 플라워를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시기에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꽃가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너가 좀 잠시 2, 3일간 좀 여행을 떠났다 올 거니 아니면 엄마가 잠시 좀 휴식을 취할까. 그랬더니 딸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떠나야겠다 싶어서 저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순천을 계획 없이 열차를 타고 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 늪지대, 순천만 습지대 거기 자연 생태 공원으로 유명하죠. 그곳에 갔을 때는 사실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게 내려앉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한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은 볼 수 없고 제시하는 곳만 관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혼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갈대와 또 버드나무와 벚꽃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생태 이런 전체를 볼 때 어머 봄이 오고 있어요. 이 벚꽃도 피어 있고 또 철새들도 나르고 있고 또 연인들이 또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착잡했는데 가만히 그 갈대숲 그 늪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리들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먹이를 먹으면서 막 다정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이를 먹고 또 이렇게 서로 속삭이는 듯 하고 또 새들도 함께 있다가 나르고 또 이렇게 하얀 외가리 그렇게 이 생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고뇌하지만 이들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구나. 그것에 그리고 오리 궁둥이에 V라인이 하얗게 써 있는 저게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보고 V가 써 있어요. 손으로 V.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V. 저 이 그림 그릴 때 손을 덜덜 떨 정도로 했는데 어머 사인이네 V. 그리고 희망의 봄이라고 이 그림 제목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봄이 아직 이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때인데 버드나무에 연녹빛을 하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다정하게 연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돌아와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그 살아있는 모습 또 이렇게 생동력 있게 수많은 갈대를 수없이 터치하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함께 승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의 봄이라는 이 제목으로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이 화폭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도의 봄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도의 봄. 네, 우도는 제가 2번 방문을 했습니다. 네, 우도의 봄은 제가 우도를 2번 방문했는데 그 봄에 유채꽃이 바람결에 한들거리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색감 속에 춤추듯이 보였어요. 그리고 푸른 바다와 또 빨간 그 지붕을 한 건물 그리고 집들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제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가까이 이만큼 사진 밖에. 이 그림은 코스모스를 이렇게 그리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코스모스는 저희 전 가족이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Yes. 이 코스모스는 저희 전 가족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옆에 코스모스를 잔뜩 심어달라고 말씀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오빠도 좋아하고 우리 큰언니도 좋아하고 전 가족이 다 좋아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이 있듯이 사실은 엄청난 저는 사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또 연인들이 좋아하고 여인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여자들의 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한들거리면서도 그 강인한 생명력과 아름다운 그 색감. 그런데 어머진 품 같은 품 속에 아우르는 그런 정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그리운 날에 사람들과 향수를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네요. 설류화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류화는 산야에 피어나 있는 5월에 산에 아름답게 피는 흰 눈꽃 같은 꽃입니다. 눈꽃처럼 쏟아지는 그 아름다움이 저를 항상 봄이 되면 기다리게 합니다. 그 산야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 눈부시게 눈꽃처럼 피어나는 그 설류화는 작은 꽃송이가 수없이 모여서 아름다운 동체를 이룹니다. 정말 그 수술을 보면 병아리색처럼 노란 점이 딱 있는데 그 하얀 꽃들은 너무나 그 흰눈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여인의 순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류화를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이고요. 산야에서 그렇게 쓸쓸히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끕니다. 예, 그래서 자생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설류화를 보고 제가 이 그림을 캔버스에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세계를 온 것 같습니다. 참 그림 속에 있는 숨은 뜻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빙허각에 대해서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셨는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빙허각이라는 곳은 저는 한옥마을에 있었는데 빙허각이라는 곳은 한옥마을에 있는 카페인데 빙허각에 계신 분들이 저희 마라나타 화원에 수국을 사러 왔습니다. 밖에 마라나타 화원에 진열된 그 수국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제 저희 가게에 그 수국을 구입하러 왔는데 제가 수국 가격을 물어보길래 수국 가격은 물어보지 말고 이제 제 그림을 이렇게 주시하는 것 같아서 제 그림에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 그림을 보고 빙허각에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 그림을 관심을 보이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열변을 했더니 나중에 빙허각 카페에서 전시회를 한번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사래를 내두르고 저는 70주년에 제 인생이 70주년에 한번 그림 전시를 할 계획은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해서 빙허각을 찾아왔는데 그 아름다운 그 뜰하게 돼지나무 그 노란 꽃과 또 세이지 꽃과 또 백일홍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마루에 앉아서 보면서 그것을 화폭에 담고 또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제가 그렸습니다. 사실 한옥마을에 엄청 한복을 입은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저 장면은 제가 상상 속에서 저렇게 넣어서 정감을 더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면서 너무 좋은 그림 앞에 다가왔습니다. 운하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운하모는 옥정어라고도 하죠. 임실군에 있는 그래서 그곳에 오빠가
조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인데 그곳에 낚시를 하러 많이 갔습니다. 어느 날 대어를 2마리 낚았다고 가족과 또 지인들을 초청해서 저는 배를 타고 그 우나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 고기를 다 요리를 해서 함께 즐겁게 전부 다 이제 노래를 부르자고 해서 대중가요를 부르는데 저는 하늘에 파란 하늘에 별이 그렇게 아름답게 쏟아지는 장면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것을 본 순간에 막 탄성을 지르면서 제가 손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멘. 천사가 나와서 그 연주를 하듯이 저는 너무 막 행복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잘 행복하게 잘 있다가 나중에 좀 술들이 취하니까 안 좋은 장면들도 목격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별빛이 쏟아지던 우나무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나무는 지금도 수많은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저희 우나무를 사랑하던 저희 오빠는 먼저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 우나무를 생각하면 항상 별이 쏟아지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여기는 한옥마을입니다. 가을이 깊은 가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추억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익산에서 태어났고요. 4살 때 전주에 이사 와서 이곳에 처음으로 머문 장소입니다. 저는 익산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전주에 와서 부모님과 처음 살게 된 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6살 때이고 밑에 남동생이 4살 때, 그리고 동생은 그 4살 때였는데 저는 완산 칠봉 아래에서 몇십 년 살았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근데 그 아름다운 완산 칠봉에는 저희 정원이고 그곳에는 수많은 꽃들과 아름다운 아주 동산이었는데 아낙네들의 빨래터도 있었고 저도 거기에 끼어서 빨래도 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오면 그 물이 흘러서 그 저수지가 있었어요. 주변에는 전답이 있었는데 그곳에 비가 오면은 물고기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막 팔팔 뛰면서 막 붕어, 막 미꾸라지,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넘쳐서 흘러 넘쳐요. 그때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바켓을 들고 막 내려가서 퍼서 그 마당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 그림이.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화로불, 저기 화로예요. 화로 그 적세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올려놓고 당신은 내려가서 또 막 고기를 바켓으로 퍼서 올리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용 근로를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늘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어느 날 저 마당 뒷곁에 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말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갈색 큰 말이었는데 저는 그게 아버지가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말을 사서 마블을 하지 않았나 제 그냥 추측입니다. 지금은 물어볼 제가 그 말이 얼마나 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무섭다는 생각은 없었고 갈색빛이 나는 그 말을 묶어놨던 생각이 나고 그 또 뒤에는 완산 칠봉 그 정원이 이어지는데 수많은 약재들과 지금 생각하니까 쌀이버섯, 송이버섯 또 막 꿩, 토끼, 아카시아꽃, 산초 수많은 약재들도 아주 가득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그곳이 60년 전의 일이 생각나서 그림으로 화폭에 담게 되었어요. 네. 그 동심이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그림은 또 없습니까? 저쪽 2층으로 좀 2층이 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연결돼 있는데 강천사는 순창군에 있는 공원으로서 저 폭포는 인공 폭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누리고 또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남녀노유 정말 휴식 공간으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또 등산로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구름다리도 있고 또 그곳에 수없이 오고 가면서 사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다운 폭포를 일면만 담아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저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지만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엉겅퀴 피는 언덕입니다. 엉겅퀴 피는 언덕은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그 보랏빛 엉겅퀴가 막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나비 큰 호랑나비를 찍으려고 1시간 동안 여름에 막 그 8월에 그 더위 속에서 지칠 때까지 지쳤는데 가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엉겅퀴와 또 막 하늘에 막 뭉게구름 또 투명한 그 푸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꿈나무입니다. 저희 손자 손녀와 함께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너무나 그 좀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집에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구를 준비하고 이곳에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열심히 아이들이 오기 전에 유치원에서 오기 전에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빨리 시간 내로 끝내야 되겠다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은 제 그림 도구를 뺏어서 우리들도 먼저 그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 그림을 할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들이 하는가를 보고 성장하는 귀한 꿈나무들입니다. 언젠가 할머니처럼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아름다운 이 꿈나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도 참 아름답지만 그 눈이 덮였을 때 모든 형태를 드러내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 설산을 바라보면서 그 아래 야생화가 피는 것을 보고 이것을 캠퍼스에 담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색감은 이 야생화가 핀 모습은 제 상상 속의 야생화입니다. 가슴 속에 항상 눈은 쌓여도 마음에는 봄, 여름, 가을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동행, 빙어가 앞뜰에서 사랑하는 동생이 먼 곳에서 언니가 전시회를 한다니까 함께 사진을 잠깐 그 뜰락에서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 눈이 그 백일홍에 앉아있는 호랑나비에 꽂혔습니다. 여름날에 강렬한 태양 아래 그 고운 색깔과 그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백일홍 꽃 위에 호랑나비가 앉은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호랑나비와 백일홍과 호랑나비가 아니래도 꽃을 찾아서 호랑나비는 그 꿀을 먹고 또 저장할 것이고 아름다운 백일홍은 자기의 그 에너지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자결한 태양빛 아래 그것을 한번 꼭 화폭에 담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아름다운 정말 진액을 내어주고 호랑나비는 안착을 해서 그 꿀을 마시고 또 이 주변은 아름다운 정말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어머니 품속 같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그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일생이 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간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또 너와 나 아름다운 만남 그것이 인생에서 항상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제가 마라타 플라워를 하고 퇴근 시간이 9시에서 9시 반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제가 마라타 화원에서 퇴근 시간이 9시에서 9시 반인데 또 일이 있을 때는 10시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늦게 귀가하는 길에 바로 가게 앞 신호등에서 서 있는데 가을날에 그 수많은 은행잎을 품고 있는 나무가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잎새들과 우연히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객사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차량들이 건너가는 쉬어가는 또 질주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이산화탄소와 배기가스가 있는 곳에서 저렇게 뿌리 깊은 나무는 의연히 서서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우리에게 품어내 줍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맡은 바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 바른 길이라면 그것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저런 한 줄기 나무가 품어내는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뿌리 깊은 나무를 캠퍼스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휴식을 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남녀노유 그곳에 가서 전주시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덕진공원은 그 연못이 아마 100년 가까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날부터 가봤던 이 연못도 그때도 이렇게 산지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전답들이 산지에 있었고요. 영꽃이라는 곳은 저는 생전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사촌 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 큰 꽃을 꺾어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덕진 연못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성장하면서도 줄곧 지인들과 또 가족들과도 많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수천의 그 연꽃이 피어나는 곳을 그 계절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연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저는 사실 연꽃에는 관심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봄, 여름 4개를 혼자 가서 이곳을 가서 막 계속 사색에 잠기는데 특히 올 여름 폭우가 많이 쏟아지던 때 제가 가서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을 제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이 수많은 연잎들의 이 부드러운 곡선과 그 폭우 속에서 그 잎새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은방울이 되어서 아주 그냥 쏟아지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한 이렇게 잎들이 다 이렇게 녹아서 지기까지 잉어가 나와서 저렇게 먹이가 되는 것을 저녁 식사로 내어주는 것도 보았거든요. 제 눈으로. 그리고 하얀 외가리떼가 나르고 또 오리떼들이 나르고 잠자리, 나비, 수많은 그 생명체들이 이곳에 와서 먹이를 얻고 쉼을 얻고 또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휴식처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곳의 아름다움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이 연못을 이곳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움직이는 정말 이게 하나의 코러스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서울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59에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어머니께서 결혼식에 한번 참석한 후에 이렇게 서울에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서울에 오시게 되어서 이렇게 모시고 남산 구경을 시켜드리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후 12월에 위암 선고 말기 선고를 받고 다음해 3월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첫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셨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퍼부어주며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스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나도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구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비난했던 시절에도 그 따스한 마음을 가졌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도 남은 생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입니다. 저는 완산칠봉 아래 수십 년을 살았는데 사실 이곳은 완산칠봉이 아니고 그 옆에 옛날에는 어른들이 투구봉이라고 했습니다. 투구를 쓴 모습과 같다고 해서 투구봉. 그런데 그곳이 벚꽃이 만발을 해서 지금은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도 이곳을 방문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곳에 가서 벚꽃이 막 쏟아지는 장면을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그 제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투구봉 속에 저희 가족이 잠시 살게 된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그 슬픈 그 아픔이 있는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곳을 잘 안 올라갔었는데 이곳에 가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행복하고 가족 나들이를 하고 아름다운 정말 꽃동산이 되어서 이곳은 아주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의 어린 날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쉼터가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또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산을 소유했던 분이 시에 내놓으면서 그곳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아름답게 꽃 피워내는 삶,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된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겠지요. 첫사랑 작품을 전시하시면서 쭉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꿈꿔왔던 일들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는데 이 그림을 설명을 들으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전 세계가 힘든 이때에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치 삶과 같은 그림 작품입니다. 화백님께서 앞으로의 어떤 비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66년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지만 또 많은 생사고락을 넘기고 사선을 여러 번 넘기면서 어린 날의 꿈을 잃지 않고 가슴에 품었던 것을 이 그림으로 부분 나타내었습니다. 항상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라는 질병과 싸우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의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저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가슴 속에 있는 순수를 담아내는 첫사랑의 마음으로 향기로 가득하게 퍼져서 정말 더욱더 허물었고 이 부족한 그림을 함께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 그림의 깊이를 더하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